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동규 대표님을 특별 초대 게스트로 모시고 6월 첫날 시사정담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유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총선 전에 오랜만이었습니다. 출연하시고 오늘 나오셨는데요. 그 사이에 유동규 TV를 개국하셨더라고요. 네. 시작부터 아주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대박이 날 조짐이 좀 보입니까? 뭐 대박 이런 것보다는 예. 저는 이거를 뭐 돈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그렇군요. 아니라요. 예.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대박 뭐 이런 거 생각 없고요. 그냥 뜻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좀 모이자. 예.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여라. 이런 방송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행동하지 않으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 그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릴 때 공부해라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니들이 나중에 커봐라. 엄마 아프지 말 이 생각날 거다. 이 공부 왜 그렇죠. 하는지 생각날 거다. 커보면 알 거다 그러죠. 커보면 알 거다. 왜 엄마 아빠가 입 아프게 그렇게 이야기하겠냐.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뭐냐면은 행동하지 않으면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죠. 공부도 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지. 공부 안 하고 공부를 잘할 수 없듯이. 그렇죠. 이 우리가 국민들이 행동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 다음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모이자 해가지고 그 방송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 우리 유 대표님이 어려움을 겪으시더니 그 전에도 책을 많이 읽으셨지만 철학자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내공이 엄청나게 깊어진 것 같고요. 뭐 내공은 없는데요. 예. 단지 이제 깨달음이 좀 있었던 게 부처님은 뭐 저기 그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데 저는 감방 안에서 인생의 삶을 알게 됐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들도 유동규 TV 좀 시청을 반드시 해주시고 또 구독도 콕콕 꾹꾹 이렇게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대표님, 이 총선 후에 지금 처음 나오셨는데 총선 결과를 보고 좀 놀라셨지 않았을까, 충격을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유 대표님뿐만 아니라 지금 보수 우파 전체가 좌절과 실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전열을 정비해서 이 거야의 폭주에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그 국민들 혹은 지금 우파 쪽 진영에서 실망하는 거는 선거 결과도 선거 결과지만 지금 선거 결과 이후에 또 나타나는 분열 현상. 그렇습니다. 이거지. 자중질환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부터 나타난 이게 갈라치기. 이게 사실상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149석이나 101석이나 매 한 가지거든요. 물론 이제 배신자가 2명이면은 큰일 나겠지만 어쨌든 149석이나 101석이나 같다고 보고요. 151석이 안 되면 어차피 이제 2분의 1 동의, 3분의 2 동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선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선관위가 너무 부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든 야든 할 거 없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선관위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잘못 보였다가는 아주 골치 아프전이니까요. 아니죠. 그거는 선관위가 이 정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국민들의 삶과 그 다음에 이재명도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 공정, 평등 뭐 이런 얘기를 맨날 입버릇처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부정부패로 지금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는데 이거를 건드리고 파고들고 이야기하고 소리치는 언론인 앞장섰잖아요. 언론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정치권이 안 나서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지금 이미 가치 부패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정선거에 같이 다 잘 이룰 수 없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는 거고
이것이 공범이 아니라 그러면 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예. 예? 범인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이 선관위를 갖다가 제대로 수사하고 올바로 바르게 만들어라. 예. 하지 않는 자가 이 범인 아니겠습니까? 네. 공범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무슨 현상하고 똑같으냐면 화장실에서 음식을 만들어 오는데 이거 깨끗합니다. 화장실에서 만들었지만 깨끗합니다. 그냥 마음 놓고 드세요. 이 말을 믿으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관위 자체가 완전 부정부패한 그 부정부패의 고리 안에 있는 에서 어떻게 선거를 공명정대한 선거를 지키겠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이 없는 여야. 예, 이거 정말 뼈 아픈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안에서 또 갈라치기. 이런 것들이 지금 우파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제대로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금 우파도 이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보다도 지금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압승한 뒤에 뭐 기고만장 정도가 아닙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여의도 대통령, 여의도 짜르, 황제,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여의도 괴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당도 국회도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은 과연 우회 민주주의가 그대로 온전히 되겠느냐. 붕괴되는 것 아니냐. 원내대표도 마음대로, 국회의장도 자기 마음대로, 상임위원장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지금 임명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의 정치가 작동을 제대로 하겠느냐. 과연 22대 이 국회에서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미 예언을 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재명은 의회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어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파시스트다. 파시스트. 제가 선거 이전부터 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이재명은 파시스트에다가 뭐를 배웠느냐 하면 마키아벨리를 배웠다. 아, 마키아벨리. 예. 예, 여기도 책이 있습니다. 네. 이 마키아벨리 예. 그 실존 인물을 갖다가 이탈리아 역사의 실존 인물을 갖다가 배경으로 해가지고 마키아벨리가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 해가지고 만든 게 마키아벨리의 그렇죠. 정치 아닙니까? 무슨 백작인가 있습니다. 네, 백작. 공작인가 예, 백작. 사람을 막 그냥 목적 울려서 순간 위해서는 방법을 예, 알잖아요. 밀라노 공작인가. 예. 예. 그래서 저도 백작 이름 까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백작의 그 모델로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마키아벨리의 정치인데 이 마키아벨리와 그 다음에 그 파시스트 말하면 히틀러를 그대로 모방한 게 바로 이재명 정치다라는 말씀을 저는 분명하게 드렸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선과 악에 대한 것들은 자기를 지지하면 선이고 자기를 배척하면 악이다. 라는 지금 이분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의 지금 하는 내용들을 조금의 지성이라도 있다 그러면 한번 지켜보면은 객관의 눈으로 쳐다보면은 바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예. 선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방해하는 무리가 악입니다. 악마화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을 지금 완전히 악마화 시켜본 거예요. 자기 수사한다고. 자기 수사하면 악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독재라고 그러는데 진짜 독재를 하려고 그러면 검찰이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검찰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사권도 이미 뺏겼고요. 그 다음에 독재 정도 하려고 그러면요. 마음대로 잡아들일 수는 있어야 되는데 잡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법 아래에서 하지 법 밖에서 할 수도 없고 인사권도 지금 없습니다. 그런 검찰이 무슨 독재를 한단 말입니까? 게다가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이 그러면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구성원도 야당파, 여당파로 다 나뉘어져 있고 친문 검사들이 지금도 쫙 네, 있어요. 퍼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뿐만 아니라
그 이재명 예. 검사도 있고 친명 검찰도 검사들이죠. 있고, 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이 검사 그렇게 미워하면서 왜 그렇게 검사를 많이 끌어들이겠습니까? 공천을 줬겠습니까? 정말 이재명은 검찰 싫어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검찰 그렇게 싫어하면 검찰 출신을 배척해야 되는데 검찰 출신들을 전부 다 기용을 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예전에 경기도 있을 때도 예. 자기 말 안 듣는 그 시장님들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조광환. 조광환 시장이라든지 남양주 아니면 시장. 그다음에 수원, 그다음에 저기 부천시장 예. 하루가 멀다 하고 작사를 내더구만. 작사를 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그 감사 담당관을 누굴 두냐면은 보통 보면은 그 감사원 출신들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겠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공안 검사 출신을 갖다가 감사관으로 들여가지고 막 조졌어요. 쪼아대는구만. 예, 아니 다 하루가 뒤지고. 멀다고 막 감사 가가지고 박사를 내놓은 게 바로 이재명의 경기도였습니다. 이재명을 반대하면 그런 식으로 보복하는 게 바로 이재명인데 경기도 도지사 권한을 갖고도 그 정도였는데 국가의 권한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이재명 사진 집에다 걸어놔야 될 겁니다. 농담 같죠? 예? 그리고 지금 중임제 개헌 준비하잖아요. 네. 그리고 1년 빨리 내려와. 중임제 개헌하고 1년 빨리 내려와가 무슨 그거냐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탄핵당할래, 중임제 개헌할래. 이걸로 나올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특검법을 계속 발의를 하고 발의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살칠종했어요. 예, 실종됐죠. 그러니까 지금 실종되고 뭐만 남았냐면 이제 정치만 안에서 이제 그 정치는 실종되고 뭐냐면 권력 암투만 남았는데 이 권력 암투 속에서 이제 이재명이 택한 건 뭐냐면 좀 있으면 3년 동안 기다리면 사법 처리될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려니까 뭐를 해야겠어요? 예? 이게 1년 더 땡겨가지고 나가서 중임제로 개헌해갖고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든가 아니면 탄핵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니까 그래서 특검법을 자꾸 발의를 자꾸 하는 발의하는 거예요. 겁니다. 그걸 명분 가지고 쌓기죠. 꼬투리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뭔가 찾아내는 거죠. 예. 자기 임명된 특검이 가서 찾아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위법했다, 헌법을 어겼다, 법률을 어겼다 해갖고 지금 올가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옛날부터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든다고. 그러니까 꼬투리 잡아가지고요. 예전에부터 저기 김병량 시장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과 방법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 가고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 쓴 거 봤습니까? 자기 돈 안 씁니다. 경기도 돈 마구마구 썼고요. 성남시 돈 마구마구 썼습니다. 뭐 하는데? 자기 피하라는데.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일을 잘했습니까? 일 잘한 거 하나만 대보십시오. 어떤 일을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포장지를 만들어 가지고 예, 포장한 거고 남들보다 눈치 빠르게 나와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외쳤던 사람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던 사유가 뭡니까? 예? 도대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이유는 뭐냐면요. 주변의 인물들이 전부 다 친 이재명 사람들을 쓴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 박상도, 최재경. 그러네요. 예? 이런 사람들을 쓰니까 박근혜는 견딜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재명이라는 이게 괴물이 탄생할 때까지 이재명은 어떤 쇼도 다 합니다. 어떤 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시장이 그 요즘 재판 받지 않습니까? 예. 재판 받는데 그 자기가 요청한 경기도 증인들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성남시 성남시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나왔는데 한 명도 이재명의 말을 맞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 그거 저기 이제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김문기 몰랐냐고 이게 딱 관건이 두 거예요. 김문기 몰랐냐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가 압박이 있었냐. 그러니까 옹벽 아파트 있잖아요. 그 옹벽 아파트 가보시면요.
예? 한 5층까지는 지하에 사는 저기 말하자면 두더지인가? 반지하 집에 반지하예요. 그러니까 반지하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5층을 올라가도 반지하야. 예? 이게 옹벽이 막혀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지금 이제 집을 만들었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수사가 들어가니까 이제 뭐냐면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제가 협박 당할 사람입니까? 그럼요. 지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협박 당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가 그 걸리게 생겼으니까. 공무원들이 또 국토부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나와갖고 성남시 공무원까지 그래, 받은 적 아니다. 없다, 받은 적 없다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다 불러가지고 검찰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협박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 권한입니까? 시장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변에서 그런 소문 들은 적 있습니까? 협박받았다는 소문,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소문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무부 측 공무원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협박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왜 협박합니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저기 공무원들한테 물어봐요.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하라고 그러면은 협박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방 분권화가 딱 돼가지고요. 지방자치법 때문에 이거는 옴짝달싹도 못하는 말하자면 대통령 아니라 하래비가 와도 이거는 시장 권한인 건 지켜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자기가 권한인데 이 권한을 썼는데 국토부 협박 때문에 권한을 썼다고 국토부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잘못하면 이건 누구 탓, 이건 누구 탓. 예전에 그 최철호 PD, 그 KBS에 그 최철호 PD도 처음에 이제 할 때 최철호 PD가 시켜가지고 한 거다. 내가 여기 그 해가지고 이용당했다는 식으로 최철호 PD한테 뒤집어 씌웠는데 최철호 PD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엊그저께 나와갖고 제1야당의 대표가 저렇게 거짓말하는 것 보고 경악을 해버렸다, 충격을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같이 거짓말을 공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철호 PD는 나중에 불었어요. 네, 다 불었죠. 다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선거유예인가 이거 받은 거고요. 다 불었거든요. 다 사실대로. 이거 이재명 끝까지 거짓말하다가 뭐냐면 벌금 300만 원이고 500만 원 받은 거예요. 예.